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저희가 금요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 초대석. 아기 공룡 둘리의 또치 기억하시죠? 루니툰의 노란색 트위티, 이 밖에도 여러 애니메이션을 보면 말을 하고 날아다니는 새 캐릭터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덧 친근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존재를 좀 더 알고 싶고 좋아하게 만드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친근함이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멸종 위기의 새들을 귀여운 캐릭터로 그려서 다양성, 소중함을 알리는 생태학자이자 창작자인 최그린 씨가 하는 일도 어찌 보면 이런 친근함의 씨앗을 대중에게 뿌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초대석의 손님 그린의 최그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그린입니다. 네. 아니, 그림을 그리는 생태학자. 그러시고 또 탐조문화 콘텐츠 제작소라고 밑그린을 설명해 놨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건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네. 밑그린이라는 걸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밑그린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 곳인지. 네, 미트그린 읽히는 그대로 자연을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과 새 그리고 자연의 만남의 거리나 또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새와 자연을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연구, 일러스트, 생태교육 세 가지 분야를 융합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연구하고 있는 새들을 캐릭터 일러스트로 표현해서 친근하게 소개하고 또 캐릭터를 통해 생태교육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지 공부만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연구도 하시지만 생태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림도 그려서 그 새들을 보여주시고 뭐라 해야 될까요? 한 분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건데 하시는 일하고 근데 밑그린의 최그린 대표 이 그린이란 이름은 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부터 이런 이름을 지어서 오신 건가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가요? 네. 제 이름의 뜻은 초록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예. 성인이 되고 나서 꿈길을 따라 스스로에게 제가 지어준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었어요. 개명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리고 제 이름을 스스로 적을 때 그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과 이름을 이렇게 또 맞춰서 굉장히 적극적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새라는 것을 그러면 탐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새를 이렇게 어디로 주로 서식지 같은 데를 찾아가서 네. 거기를 이제 이런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관찰하시는 분들 저희가 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탐조 맞나요? 네. 보신 적이 있으시네요. 예. 맞아요. 그 자연 상태에 있는 새들을 관찰하는 활동을 바로 탐조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취미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 이후 더 주목받고 있어요. 자연 환경에서 만나는 새들을 만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예. 자연 친화적이면서 또 새들을 찾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벼운 운동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새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통 혼자 또는 작은 인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활동으로 적합하거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쌍안경이나 조류 도감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더 재미있게 탐조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맨눈으로도 최소한의 관찰이 가능하긴 하지만 쌍안경을 통해서 새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더 뚜렷하게 관찰하고 또 도감에서 오늘 내가 만난 새의 이름을 찾아보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새로 보통 까치, 참새, 비둘기 정도
정도로만 가장 떠올리셨던. 많이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세종을 보통 저도 물어봐도 세종에서 멈추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세종만 떠올리셨던 분들께서 처음 조류도감을 펼쳐보시면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이유가 국가생물종목록에 따르면 그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새가 548종이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탐조를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그 중에서 내가 만났던 새의 종수를 헤아리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또 만나고 싶은 새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탐조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탐조인들의 축제가 또 있는데요. 예. 빅버드 레이스라고 해서 빅버드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네, 그 탐조 대회가 있어요.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그래서 함께 탐조를 즐기는 대회로서 약속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새를 찾았는지로 등수를 결정해요. 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열정이 아주 불타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548종이 있다고, 네. 548종. 이 중에서 지금 최그린 대표가 만나본 새는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100종 정도 세알이다가 그 이후에 기록을 멈췄는데요. 네, 다시 세알려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어느덧 좀 많이 하고 난 다음부터는 헤아리게 안 돼서 그러신 거죠? 그 전까지 모으듯이 하나씩. 네, 예. 저도 그런 재미를 찾아서 이렇게 종수를 기록하다가 그보다는 이제 만났던 새도 또 만나는 기쁨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다른 의미로 좀 전환이 된 거군요. 네. 어쨌든 이게 다른 것보다 방해를 하면 안 돼. 새들이 참 예민하잖아요. 저희가 참새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는 이제 참새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가지만 포르르 제가 오기도 전에 날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거리를. 네, 맞아요. 그 새와 사람의 거리는 새가 결정하거든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가면 포르르 날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는 탐조 방법으로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사용하시죠. 그 거리는 우리가 이 정도면 돼가 아니라 그들이 떠나지 네. 않도록 하는. 맞아요. 그게 네. 거리라는 얘기군요. 네. 사무실이나 이런 게 지금 충남 서천에 있다고 들었는데. 네. 왜 거기에 있는 거죠? 새가 거기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어떤 새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친구를 사귈 때처럼. 그래서 산, 바다, 강에서 만날 수 있는 새가 달라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참새를 찾으라 그러면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사는 도시에 아파트, 영화관, 마트, 카페가 다양하게 있어서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다양한 서식지가 있는 곳에서 또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사무실이 충남 서천에 있는데 서천은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이라서 산들, 바다강에 다양한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특히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갯벌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갯벌들과 함께 물새의 서식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작년에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람사르 그렇군요. 서식지로 지정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갯벌하면 저희는 뭐 조개나 뭐 이런 것들의 보고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새들도 거기를 좋아하는군요. 맞아요. 먹이가 네. 풍부하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식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서천이다. 네. 새에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시고 한 이유가 처음부터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 언제쯤입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맞아요.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 새에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진 못했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고향이 충남 서천이거든요. 고향이세요? 네. 근데 10년 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우연히 듣게 된 수업이 탐조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큰 흥미 없이 따라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 마을 갯벌을 지루한 곳. 그냥 늘 봤던 곳이니까. 네, 늘 봤던 곳이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소풍으로 맨날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너무 뻔한데 저기 우리도 서울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탐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본 세상에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망원경 안에 있는 그 동그란 안에 새들이
바글바글 가득 있었거든요. 아. 네,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새들이. 어머나. 근데 그 새들 이름이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붉은 어깨도요, 민물도요, 청다리도요.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저 근데 처음 들어봐요. 다. 맞아요. 저도 그때 처음 어. 들어봤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새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존재 자체도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왜냐하면 제가 평생 살아온 곳에서 이렇게 많은 새가 살고 있었다고? 근데 모르셨던 거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 네. 새들을. 그런데 심지어 이 친구들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에 왔었던 애들이에요. 더 유래가 깊네요. 네, 그래서 어. 너무 신기했고 그 전까지는 그 고향은 제게 답답한 시골,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었지만 이후 탐주에 빠지게 되면서 새들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대학원에도 진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새 네, 관련으로? 맞아요. 네. 그 그래서 전에 전공은 전혀 그쪽이 아니고. 관련된 생물 쪽이긴 한데 네,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조금은 들여보는, 다르네요. 네, 식물 쪽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조류생태학 쪽으로 전공으로 대학원을 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신기하게도 떠나고 싶었던 시골에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근데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몰랐지만 이 소중함을 다른 분들에게 더 알리고 싶어서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잘 아는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뭔가를 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아무래도 애정이 기반이 돼 있다 네. 보니까 더 아끼는 마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새를 또 그림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평소에 그림을 취미로 그렸어요. 근데 새를 좋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새가 그림의 대상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관찰일지로 그림을 그리면서 당시에는 미처 관찰하지 못했던 새들의 특징을 알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에 뭐 계절감, 분위기, 감정과 같은 당시의 기억을 또 되새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을 SNS에 그때 공유하곤 했는데 탐조를 하면서 느꼈던 따스한 순간들을 그림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도 좀 재주가 있으신가 봐요.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못 그리면 안 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네. 그림 그리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뭐 그림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새라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발현을 또 하시게 됐군요. 지금 곽정원님께서 두루미 얘기를 하시는데 두루미가 가족 단위로 산다고 다큐를 보고 알았다면서 맞아요. 도심에서 가끔 강가에서 두루미를 볼 때가 있거든요. 가끔. 네네. 정말 두루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네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새가 있는데 그 두 새가 두루미와 백로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정말 헷갈리네요. 저도 모르겠네요. 뭐 제가 말한 게 두루미가 맞나? 우선 두루미는 겨울철새예요. 겨울철새고 멸종위 기종이기도 하고요. 잘못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통 흰 몸에 몸이 길쭉하고 좀 큰 몸집의 새라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두루미의 특징은 여기 정수리에 붉은 피부가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눈 여기 앞쪽부터 턱 밑 목까지 검은 깃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날개를 접으면 꼬리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셋째 날개 깃이 검거든요. 근데 백로는 전체적으로 하얀 편이고. 네, 백로 말 그대로 하얀 새라서 또 이 새는 만약에 청계천에서 백로인지 두루미인지 하는 새를 본 것 같아. 그러면 백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네요. 백로는 흔히 볼 수 있는 새들이거든요. 저도 백로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귀한 두루미를 제가 봤을 리가 흔치 않을 것 같고 뭐 붉은 정수리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새의 사랑스러운 점이 뭡니까? 다른 동물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가 항상 제일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새는 어떤 점이 사랑스럽습니까? 우선은 저 이제 다양한 물론 매력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팔불출처럼 자기 좋아하는 거 자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저도 그러려던 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새의 눈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들의 눈을 보면 정말 그 티 없이 깨끗한 순수한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모든 새
새가 그런 건 아니지만 까맣고 반짝반짝거리는 눈동자를 보면 그 제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 잘못했구나 제가 반성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제 보온을 위해서 깃털을 부풀리거든요. 그러면 통통해 보여요. 되게 귀엽죠. 네. 그렇군요. 겨울엔 춥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공기층을 만들면 더 안에. 따뜻하게 그 보온할 수 날개 있거든요. 안으로 공기를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통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야, 정말 새의 사랑스러운 점을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새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지는데 522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새들을 네. 그림으로 소개하신 게 있었거든요. 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522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새들을 캐릭터로 소개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522란 이름은 생물 다양성의 날인 5월 22일에서 따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새들의 다양성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새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요즘 사람들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네. 한눈에 어떤 새인지 알아보실 수 있게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에 새들의 외형적인 특징 그리고 이 새가 겨울철 새인지 여름철 새인지 그렇죠. 텃새인지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새인지 만나기 어려운 새인지 또 멸종위기종인지 어떤 서식지에 찾아오는지 먹이는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래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서 2019년부터 한 종씩 매주 소개를 하면서 96종의 새들을 캐릭터화했고요. 한 주에 한 종씩. 네. 야, 그래서 대단하네. 이게 다 그려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시즌 1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지금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시는군요. 야, 그러면 청취자들이 지금 나도 한번 어떤 그림이 좀 보고 싶은데 하시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 초록창에서 최그린 또는 미트그린을 영어로 MEETGREN을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검색되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사이트에서 캐릭터 일러스트와 앞서 말씀드렸던 조류연구, 생태교육에 관련된 자료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밑그린으로 들어가셔서 네. 예,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된다. 저희가 지금 두루미하고 백로 얘기를 했더니 1474번님이 바로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외가리하고 백로는 그럼 뭐가 다? 같은 과에 있는 굉장히 비슷한 두 굉장히 종의 비슷해요, 이 새인데요. 둘은? 네. 외가리랑 백로라고 질문하셨나요? 예. 백로도 사실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라고 있거든요. 우선 새 이름에 쇠가 들어가면 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다. 크기로 말씀드렸잖아요. 중대, 그렇군요. 중쇠 이런 식인데 우선은 그냥 다 묶어서 백로. 주로 하얀 새들을 백로라고 하면 외가리는 완전히 하얗진 않아요. 그래서 다 큰 어른 새가 특징이 두드러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댕기깃이라 그래서 귀 뒤에 남색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진 깃이 있어요. 그리고 목 앞에 이제 점이 있는 것처럼 무늬가 있고 날개 색깔도 회색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하얀 새는 아니라서 딱 둘이 같이 있을 때 얘는 백로고 얘는 외가리구나 구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백로는 좀 흔하게 본다 했는데. 맞아요. 그렇군요. 또 질문이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신 새들의 캐릭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귀엽고 뭔가 좀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사실적으로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네. 그냥 팩트 그대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스타일을 넣어서 그리시는 이유는? 우선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탐조 후에 제가 앞에 관찰일지를 그리곤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을 캐릭터로 만약에 소개할 수 있다면 기억하기 쉽겠다. 네, 이 새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관찰일지에 그렸던 새들을 단순화해 본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을 부각시킨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새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쏭달쏭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백로나 외가리도 만약에 캐릭터면 그런 특징들이 더 부각돼서 기억하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동정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쉽게 기억하실 수 있고 그 최대한 사실에 기반으로 한 정보를 캐릭터로 그리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또 캐릭터 진짜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뭡니까? 관심사, 국적,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 좋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동물 캐릭터의 장점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나운서님께서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들을 호감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게 되시면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어릴 때 보면은 주로 갖고 노는 인형들이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뭐 강아지란 곰이라든지 곰인형도 되게 많이들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 동물들이 그 중에 새도 사실 있고 그런 캐릭터로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네. 어찌 보면 노력을 하신 거네요. 네. 이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인형으로 나와도 되게 재밌겠네요. 아이들한테. 저도 너무 좋겠네요. 아니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예. 지금 최민수님께서도 자신의 동네인 성사천에서 쇠백로가 보인다. 아 이분은 뭘 좀 아시는 분인데 네. 새들이 더 많이 찾아오면 좋겠다 이러는데 쇠백로 네.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작은 백로. 백로. 아하 이걸 벌써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5위 프로젝트만 봐도 정말 뭐 앞서 그린 새가 96종을 지금까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네. 그렸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새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 네. 근데 우리가 도시에서는 정말 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보고 있고 그러면 다른 새들은 어디 숨어서 살고 있을까? 우리 인간이 피해서 어딘가에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새에 관해서 좀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인 새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이에요. 네. 많구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선 많구나는 나는 까치 참새 비둘기만 알았는데 이런 다양한 생명들이 우리 지구에 같이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놀라시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하시는 거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구나. 그렇게 되면 비록 시작은 작은 관심이지만 이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출발점이 돼서 발전 가능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저는 먼저 생각해 주셔도 새들에게 좋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새들이 정말 이렇게 많구나. 네. 네. 2019년에는 넓적부리 도요 관련 그림책을 내셨는데 앞서도 무슨 이제 고향인 충남 서천에서 새 얘기하시다가 도요 얘기가 잠깐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이 넓적부리 도요 어떤 새고 어떻게 요거는 또 따로 이렇게 관련 그림책을 내시게 된 겁니까? 우선 이 새는 이름 그대로 부리가 넓적해서 주걱처럼 이렇게 둥근 새거든요.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본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네. 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구에 사람이 600명만 있으면 어떤 세상일까요? 그런 세상은. 근데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는. 근데 넓적부리 도요는 지금 현재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600마리밖에 네, 없어요? 지금 개체수가 그렇게밖에 추정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보호가 시급하고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는 종이거든요. 너무 적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넓적부리 도요를 저도 실제로 만나게 됐고 이 새들을 지키고 싶은 생각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림책을 기획하고 작업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옵니까?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그래서 계속 고향 자랑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서천 갯벌에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그 만났던 그 정말 보고 싶어하던 그 워너비 워너비 이 새가 제 앞에 나타났는데 기쁨은 잠시고 그 주변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렇게 희귀하고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노력하고 있는 종이 과자 봉투, 맥주캔 이렇게 한가운데서 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 온 손님이거든요. 근데 그 손님이 우리나라에서 잠깐 와서 쉬고 갔는데 그런 환경에서 머무르다 갔으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기억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또 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좀 더 같이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림책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도시 환경 또 그리고 그 갯벌 환경, 자연 환경 이거 자체도 새들이 살기에 어떤 환경일까? 좀 힘든 환경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별로 좀 떠오르시는 생각들이 있다면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뭘 개선하면 좀 좋을까요?
우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라는 초점에서 생각하면 쉬워져요. 내가 살고 싶은 지구가 어떤지, 우리가 살고 싶은 새와 함께 사는 지구가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쓰레기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에게 편리한 이 귀에 거는 요 끈이 새들에게는 족쇄가 돼요. 그래서 발이 한번 걸리면 새들은 빼질 못해요. 그래서 야생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다가 결국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요런 부분 작은 실천이거든요. 사람에게는. 네. 그런데 새들과 함께 살아가는 네. 쓰레기로 버리시더라도 맞습니다. 어쨌든 그 끈을 좀 끊어서 네,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버려달라. 살짝만 하면 끊어지니까. 예, 예. 가위가 아니더라도 손으로라도 그렇죠. 해서 네. 좀 버려주시면 좋겠다. 네. 아, 새에 대한 관심, 공존하고 그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한데 네. 도움이 좀 되고 있다고 작게라도 느끼실 때 스스로 내가 새한테 그래도 요만큼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런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온라인에서는 SNS 통해서 한 종 한 종 새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때 귀여운 캐릭터로 새들을 만나시면서 죽은 새를 본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기신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셨대요. 그리고 굿즈를 통해서 먼저 캐릭터로 새들을 접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분도 있고요. 또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새들을 알리기 위해서 일러스트 페어 같은 행사에 참여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딱 반응이 뭐야 새가 왜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하면서 멈추세요. 그 자리에 멍 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새 안 좋아하는데 얘는 괜찮다 네. 하면서 친구분들이랑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에 대한 관심이나 대화가 생겨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작게라도 새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네요. 뭔가 잘못 만나면 두려움을 갖게도 되니까 그런 거를 좀 내려놓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가을입니다. 네. 가을에 만날 수 있는 철새 딱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가을에 지금 네. 겨울 철새가 벌써 오고 있어요. 새들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기러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기러기. 지금 끼룩끼룩하면서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데 네. 하늘을 하루에 3번 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새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시면 하늘을 더 자주 바라보시게 되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인님께서 너무 재미있게 경험담을 잘 얘기해 주셔서 재밌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밑그린 최그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